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린파파입니다. 제가 청소기를 1시간 전에 돌렸거든요. 근데 구석구석을 보면 먼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득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적당히 치우고 적당히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히 우리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 먼지나 머리카락을 일일이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아가면서 치우려고 한다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결벽증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집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영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어를 잘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면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어떻게 모국어를 습득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뻐라, 아유 저 웃는 거 봐, 눈 한번 따봐, 눈, 아이고 눈 떴네, 아유 예쁘네, 이런 말들로 시작합니다. 그 순간들이 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빠, 아빠 해봐, 아빠. 그리고 엄마는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 자기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아, 엄마라 해봐라, 아빠 해봐라,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을 아이의 머릿속에, 눈에 각인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가족의 호칭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과연 아이는 그것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직 돌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가 듣고 생각하겠죠. 저 뭐지? 웅얼웅얼웅얼 이렇게 처음엔 들리겠죠. 아이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엄마, 엄마라고 하네. 그리고 엄마라는 말이 발음하기도 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필요할 때 엄마, 엄마 이렇게 해보니까 엄마가 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빠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존재,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한 의미를, 연결을 찰떡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쁘다 예쁘다 이런 말도 모르겠지만, 활짝 웃거나 예쁜 행동이나 이렇게 좀 뭔가 귀여운 짓을 했을 때 아우 예쁘다 이렇게 말을 아이에게 하시면서 아이는 그 의미를 서서히 파악해 나갑니다. 아, 이런 행동을 할 때 엄마가 예쁘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꼭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부모님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혹은 부모의 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이가 우연히 흘려 듣게 된다면 아이가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즉 아이는 모르는 말들을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 엄마, 아빠, 예쁘다, 작다, 크다, 뭐 이런 사과, 오렌지 이런 말들을 중간중간에서 한 개씩 캐치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부모님 및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찝찝합니다. 찝찝하죠. 다 뭔가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까지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고 아직까지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냐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찝찝함을 아는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아이는 그 찝찝함을 더 잘 견디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것들은 이해를 할 것이고 모르는 것들은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흘려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해의 폭은 또 조금씩 늘어가겠죠. 그 맥락과 그 소리와 연결이 잘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잘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만 3, 4세가 지나면서 서서히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 단위로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매일매일 일상이잖아요. 부모님의 대화나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 혹은 영상에 나오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은 너무 궁금해서 저 단어, 저 말, 저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부모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바구니라는 것은 물건을 담는 어떤 사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지만 아이가 모든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거, 정말 갑자기 딱 귀에 딱 꽂혔는데 그게 궁금하다, 물어볼 상황이 돼서 묻고 싶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단어들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의 대화들, 단어들, 표현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어휘력이나 아이의 이해의 폭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짐으로써 서서히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겠죠. 즉 아이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견디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찝찝함을 견디는 힘을 갈수록 더 키워가고 거기에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에게 모든 단어의 의미를 다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효린아,
가서 저 바구니 안에 있는 노란 잘 익은 망고를 좀 가지고 와. 아빠 지금 망고 먹고 싶거든. 올 때 숟가락도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3세 혹은 4세 아이에게 말했다면 효린이는 너를 의미하지. 가서라는 말은 두 발로 걸어 가서를 의미하고 가서 망고, 노란 잘 익은 망고. 노란이라는 것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노란색이야. 잘 익었다는 것은 시지 않고 먹기 좋게 적당히 잘 익었다. 적당히 물렁하고 적당히 달달하다. 망고라는 것은 이렇게 길쭉하고 중간에 씨가 굵게 있는 그런 과일을 말한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일일이 문장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노 아빠 좀 나 이해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봐. 무슨 말이 그렇게 설명이 많아 라고 느끼겠죠. 즉 부모님께서도 아이에게 모든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미들은 아이가 스스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질문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거나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거나 기관에서 영어를 배울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찝찝함을 견디는 힘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우리말은 똑같은 언어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 찝찝함과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영어를 교육하고 영어를 노출해 줄 때는 그런 찝찝함을 견디는 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단어들을 다 이해시켜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영어를 잘 못 학습하고 있고 뭔가 성장이 더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특정 영어 어휘를 아이가 부모님께 질문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이미 모두 다 우리말로 다 가르쳐 주시거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라는 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려면은 많은 양을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접하려면은 모든 어휘들을 영상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 책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아이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서는 그 영어 노출, 영어 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도 끊길 것이고 그 설명들이 영어 노출량을 확 줄여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잘 습득하려면은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영어 교육론, 영어 전공 서적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olerance of ambiguity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방금도 제가 tolerance of ambiguit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olerance는 인내, 견디는 것, of는 뭐뭐의, ambiguity는 모호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께서는 와, 속 시원하고 이해가 깔끔하게 된 것처럼 느끼시지만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오늘 효린파파가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tolerance of ambiguity는 분명히 모호함을 참는 힘이구나, 모호함을 견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저렇게 영어로 표현하는구나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영상을 보면서 어떤 아이가 꽈당 넘어져서 ouch, it hurts 라고 하면 아이도 아, 저게 아프다, 아, 뭔가 쿵 했구나, 그래서 뭔가 표정을 찡그리고 있고 그런 맥락들을 통해서 it hurts 라는 그런 표현들을 습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지 1차적으로 영어 전체를 듣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 입장에서는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파악하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군가가 영어를 가르쳐준다, 영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할수록 가르쳐준다라는 취지로 아이에게 모든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 그 설명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아이가 영어를 접하는 자세 자체가 수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 그냥 소리를 듣고 조금 있으면 엄마나 아빠나 혹은 다른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의미에 대해서 모국어로, 내가 이해하기 편한 모국어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특정 어휘나 특정 소리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고 빨리빨리 학습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 전체를 접하는 양이 줄어들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능동적으로 습득하지 못하고 영어 양도 불충분해져서 결국은 영어 습득의 걸림돌이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호함이나 찝찝함을 견디는 힘을 길러줘야
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이에게 매일 저녁 영어책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영어책을 읽어주면서 저도 영어 전공자지만 가끔은 이렇게 모르는 어휘가 한 번씩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질문을 하면 가르쳐주고 저도 모르고 사실 제 느낌으로는 왠지 아이도 모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지만 아이가 특별히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 저조차도 어떨 때는 그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맥락 속에서 대충 이렇게 추측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영상이나 저 책이나 저런 영상이나 저런 책이나 어디선가 얻어 걸려서 그때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내가 안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확실히 이해가 되네 라는 것을 어디에선가 얻어 걸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저도 영어 원서를 가끔 읽고 영어 그림책이나 다른 어린이들 도서를 읽지만 글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매번 모든 어휘들을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사실 짜증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원서는 이렇게 두꺼운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시간 동안 영어 원서를 아주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보면 2장이나 3장밖에 못 읽었고 사전 찾는다고 시간을 다 보낸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인이든 아이든 사전 찾는 팁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전은 모든 단어들을 찾기 위해서 사전을 활용하시기보다는 그 글을 읽는 즐거움을 해치지 않는 그 수준에서 사전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수나 빈도는 개개인이 설정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 하니까 너무 천천히 읽는다. 이 정도 하니까 너무 적게 읽게 된다. 이 정도 하니까 너무 사전 찾는데 힘을 빼게 되고 재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시기 전에 그 정도로만 찾으시는 것이 좋고 아이들도 사전을 활용할 때는 최소한만 그 큰 굵직굵직한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 그 정도만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그 글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라면 찾아봐야 되겠죠. 질문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 해석에 관한 영상 제가 제작한 것을 카드로 걸어 두겠습니다. 총 2개의 영상이고 하나는 영어 해석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영어 해석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총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아이가 모호함을 견디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찝찝함과 모호함을 견디는 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